자, 오늘은 좀 뜻깊게요. 우리 항상 제 방송을 열심히 봐주시는 우리 애청자들에게 제가 공개하는 올바른 투자 방향입니다. 지금 오늘은 제가 정말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지금 이제 6월 달인데요. 과연 이게 시장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진행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올바른 우리 투자 방향 한번 제가 공개를 하겠습니다. 자, 제가 늘 강의할 때 말씀드렸던 게 이거죠. 부동산을 우리가 냉정하게 올바른 시각을 가지고 보려면 부동산 이 잔파도는 무시하고요. 뭘 보라고요? 큰 파도를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말씀 많이 드렸어요. 부동산 대책이 지금 20번인가 21번인가 지금 막 그렇게 나왔는데요. 하도 지금 많이 나오니까 이게 벌써 21번이라니 저도 참 놀랍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부동산 대책 21번의 효과가 과연 얼마나 있었을까 한번 생각을 가만히들 좀 해보세요. 효과가 있었으면은 두세 번, 네 번에 끝났지 21번까지 안 나왔겠죠. 예. 앞으로도 또 나온다는 의미는 뭐예요? 효과가 계속 없다는 얘기나 똑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정부에서 생각했던 가격 억제 효과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 단기적으로. 가격이 떨어졌으니까요. 그 대책을 발표하는 순간. 그런데 중장기적으로는 다시 가격이 상승하는 그것을 계속 지금 규제가 나올 때마다 반복했다는 거죠. 규제 나오면 떨어졌다, 또 다시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기억나시죠? 자, 과거 대다수 전문가들의 그리고 언론의 시장 전망으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 2017, 2018, 2019년 부동산 전망을 과연 이 언론이나 이 전문가들이 좋게 얘기를 했는지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전부 보면은 대부분이 떨어진다 했어요. 떨어진다.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시장이 좀 하락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을 다 내놨었죠. 저는 그때마다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오른다고 얘기했어요. 2017년도에는 3월부터 강남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오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강남 재건축 시장이 오르면 주변에 재건축 재개발로 번진다, 그게. 그리고 나서 재고 아파트도 오를 것이다 라고 분명히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떨어진다예요, 무조건. 그러나 현실은 반대죠. 반대로 계속 시장은 일시적으로 하강은 했지만 결국 올라왔다는 겁니다. 왜 대다수가 하락으로, 이 전문가나 언론이 다 하락으로 전망을 했을까요?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세요. 공급 물량이 너무 많다. 전국적으로 공급 물량이 최다래. 역대 최다. 그래서 공급 물량이 많은데 어떻게 집값이 오르느냐. 떨어진다. 그런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공급 물량이 전국적으로는 과다할지라도 지역적으로 봐야 된다. 우리가 지역적으로 봐서 어떤 지역은 공급 물량이 작은 지역이 있고 어떤 지역은 많은 지역이 있고 지역적으로 봐야지 전국 평균으로 공급 물량이 과다다 해가지고 떨어질 것이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드렸죠. 그리고 부동산이 정부에서 규제를 하는데 오를까? 안 오를 것이다. 떨어질 것이다. 규제가 계속 나올 텐데. 그리고 경기도 안 좋아. 이런 판국에 어떻게 부동산이 오를 수 있겠느냐. 눈에 보이는 것들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다 느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것들만 다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아마추어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일반인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결국은 이 잔파도만 보는 아주 이 단편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부동산 시장은 몇 가지 법칙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코로나발 경기 침체에 부동산 왜 안 떨어집니까? 경기가 침체하고 이런데 왜 부동산이 올라요? 주식시장 왜 오릅니까? 이 판국에. 자, 경기가 침체해도요, 유동성이 확대가 되고 늘어난다는 거죠. 유동성이 늘어나고 이 저금리 상황, 금리가 낮아지는 이런 상황이라면 이 갈 곳 없는 돈들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아주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결국 부동산으로 돈이 들어가게 되면 가격을 끌어올리는 거죠. 이래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부동산은 전체적인 어떤 거시적인 눈을 가지고 봐야지 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런 여러 가지 요건들 이걸 가지고 단편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 이것을 우리 애청자들은 기억을 하십시오. 그렇다면 결론은 뭐냐면은
추세입니다. 추세. 제가 정말 입이 아프게 얘기했죠. 이 추세라는 큰 파도를 봐야 됩니다. 이게 큰 파도예요. 부동산 규제? 이런 건 작은 파도예요. 늘 부동산은 사이클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부동산이 이렇게 오르는 상승장이라면 정부에서 규제를 시작합니다. 규제를 여기서 딱 가하면은 규제의 영향으로 하락하죠. 부동산 밑으로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 떨어지는 기간이 얼마나 간다 그랬어요? 3, 4개월 못 넘긴다. 그럼 다시 3, 4개월 동안 떨어졌다가 다시 원래 추세대로 오르는 상승 추세대로 다시 오르더라. 반대로 부동산이 하락 추세예요. 계속 떨어지네 이게. 그러면 정부에서 시장을 방어하기 위해서 부양책을 씁니다. 여기서. 부양책을 쓰면 어때요? 부양책의 영향을 받아서 다시 시장은 상승합니다. 이렇게. 상승하지만 이 상승도 역시 단기적인 상승이에요. 3, 4개월 못 버티고 결국은 다시 원래 추세대로 하강을 하더라. 그래서 추세가 상승장으로 상승 추세로 갈 때는 규제의 영향은 단기간에 불과하다라는 얘기를 늘상 드렸죠. 제 얘기가 맞죠 지금? 자, 시장 상황은요 하락이 아닌 상승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왜? 가장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 청약시장 추이, 청약시장에 청약률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거기에 청약이 안 돼서 미분양들이 나오는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래서 수도권 미분양 물량 이런 것들이 얼마나 되는지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청약시장이 미달 속출하고 미분양이 급등하고 하면 이건 하락시장이에요. 이제 드디어 이제 하락으로 가는구나 라고 인지를 하면 되고요. 반대로 청약시장이 과열이 돼 막 그냥 통장 넣으려고 하는 사람 줄을 서 있고요. 그래가지고 막 200대 1, 막 이렇게 190대 1 이렇게 이런 상황이 되고요. 미분양 물량이 오히려 감소하더라. 미분양 물량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상승 시장인 것이에요. 지금 어떤 시장입니까 지금? 자, 하반기 시장 예측 2월 이후에 이제 거래량이 조금씩 늘어난다고 저는 보는데, 그래서 거래량 추이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2019년도에 서울이 막 가격이 2018년 규제 때문에 안 오르다가 2019년 서울이 막 오를 때 5월부터 거래량이 막 늘어나기 시작해서 12월까지 계속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는 어떨까요? 올해는 8월, 7월은 아마 지금 다음 달이니까 조금 그렇고 8월 휴가철이 지나면은 다시 이제 상승 시장으로 저는 전개될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8월부터인지 8월이 지나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8월 이후부터는 다시 상승 시장으로 전개될 것이다. 이런 어떤 하나의 커다란 틀을 알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투자를 생각하시면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투자가 될 것이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오늘 한번 볼까요? 자,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예, 인생에 몇 번의 기회는 온다 그러지, 3번. 저도 몇 번 왔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때 모르죠. 기회가 왔는지. 그러나 반드시 오지만 자주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왔을 때 부동산도 시장이 다시 상승 추세로 갈 때 미리 잡아야 된다는 거죠. 기회가 왔을 때. 자, 그래서 지나고 나서 계속 이거 그때 샀어야 되는데 이렇게 후회하지 마시고요. 확실하게 기회를 잡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서 항상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행복한 부자들 되시기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